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그대여 오늘도 족같았죠. 축 처진 어깨가 우울해 보여. 직장인 상사가 개지랄하고 방송인 그네가 개소리하고 그럴 때 라디오 반민특위 들어봐요. 조조조조조조 빵야 개념찬 그녀들 진선분과 함께 우울한 기분은 날려버려. 슈 족같은 세상 바꾸는 그날 진일파지 새끼들 꽈매기 만들어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매 한잔해요.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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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해요. 24살짜리 신학대 휴학생이 말단 기자로서 이런 기사를 썼기 때문에 갔다라고 하기에는, 기록을 남기기에는 자기들도 좀 너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걸리신 것도 없어요? 그 문화방송 사장님처럼 간통죄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 전에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그거였지만 딱 끌려간 장면부터 그럼 이야기를 합시다. 이제 딱 끌려가니까 어떻게 끌려갔냐면 길을 걸어가다가 평소 아는 행사한테 체포가 된 거야. 아이고, 아는 형사한테. 이 기자님 잠깐 좀 경찰서 할 이야기가 좀 있는데 잠깐 좀 가서 좀 볼일 좀 보시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럽시다 해서 회사스럽게 하고 이제 갔지. 근데 가자마자 보호실에다가 느닷없이 밀어 넣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소용없었지. 그리고 이제 그 유치장에 한 보름 정도 감금이 돼 있다가 뭐 얘기도 없이 아무 이야기도 없었어. 그래 이때가 이제 경찰서장실이 있는 경무과로 이렇게 한 분은 불려 올라갔더니 뭐 조서를 꾸미자. 그래서 내가 뭐 제가 있냐 무슨 조서냐 하니까 무슨 술집에서 받은 영수증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 있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내가 단골로 갔던 뭐 커피도 마시고 그 이제 카페야. 조그만 그때는 사롱이라 그랬는데 뭐 커피도 마시고 양주도 팔고 하는 그런 데야. 그래서 거기서 뭐 마셨던 뭐 조그만 술값 17,000원. 뭐 커피값 포함된 거지. 그 외상이 17,000원. 요즘 것도 한 17만 원 뭐 된다고 봐도 되겠지. 그걸 있냐 없냐 이제 묻기에 있다라고 했더니 그럼 됐다 하고 사인을 하래.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한 거야. 그 처음에 그 명분으로 이제 끌려요. 일단 잡아다 넣어놓고 찾은 거야. 쭉 찾아갖고 먼지 털기를 해서 그렇지. 17만 원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17,000원의 외상값이 있다는 걸 해서 삼천교육대 B급으로 들어가신 거냐. 자, 그러면 삼천교육의 대상자가 된 피해자의 유형이 있어요. 목사님 어느 유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 여기에. 첫째는 군사정권의 반대 성향이 있다고 보이면서 특별하게 법률로 처벌할 약점이 없는 소시민들 중에서 걸려든 자. 그게 거기도 해당하는. 예를 들면 이제 여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당 쪽에서 비판 세력의 일원이 되어 온 지방의 정치 지향의 유지나 인사. 그렇죠. 두 번째는 군사정권의 정책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말을 안 들어먹고 불편한 존재라고 찍힌 사람. 예를 들면 지방 방송국의 책임을 지는 자인데
방송 소유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야, 이 야. 언론에 대한 집착은 뭐 예. 그때나 지금이나.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직장이나 지역의 사회정화위원회가 밀고하고 지목한 사람들. 예를 들면 기업체 노조 간부나 비판적인 인사. 네 번째는 과거나 당시 현재에 약점이 있는 사람으로서 찍히거나 우연히 걸려든 사람. 다섯 번째는 개인 사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밀고 당하고 모략 중상과 모함을 당한 끝에 끌려간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수사 간원이나 공무원 등 지방 유지와 감정이 좋지 않는 사람으로 밀고 당한 사람도 많다고 해요. 뭐 일제시대보다 더하구만. 이런 어이가 유형 없다. 중에 목사님은 첫 번째 유형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끌려갔지만 한 일주일 지났은가 돼가지고 집차가 밤에 나를 싣고 가는 거야. 네네. 그래 싣고 가서 가니까 군 검찰관이야. 군 검찰관이 이 신문을 하는데 그 신문 책상에 보니까 나 그때 이제 문학 청년이었지 등단을 정식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끼리 문학 서클 동아리 활동하고 했던 거건데 그게 작품 발표된 게 하나 있어. 어머니라는 시야. 그 시를 가지고 시 이제 지금도 쓰시잖아요. 예. 그 어머니라는 시를 그 시 내용이 이래요. 내가 이제 어머니가 봄이 되면은 그때 아버지가 이제 중풍이 걸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돈 벌러 이제 내가 섬에 살았는데 육지로 떠나는 거야. 그래 그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야. 내용이 이래. 어머니는 봄만 되면 육지로 떠나갔다. 떠나가는 통통배를 바라보고 내 누이 동생은 목 놓아 울고 중풍이든 내 아버지는 고개를 모로 돌렸다. 그런데 그게 나오는 중풍든 아버지가 이 땅의 민중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진짜 도둑의 재발절임증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족치는 거야. 근데 실제 그 시 내용은 그런 시 내용이 아니었고 실제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런 역사성이 있게 시를 썼더라면 차라리 내가 여기서 떴다고 더 감사하지. 필화 사건이 되는 건데. 예. 근데 그런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담아내지 못한 시에서 그건 단순하게 그냥 어머니가 떠나는 건 마음 아프고. 아니 진짜 이런 일들 웃긴 일 많아요. 우리 황사 언니도 있는데 황사 언니가 이제 예전에 방북 대표로 평양에 갔다 와서 이제 잡혔는데 그 당시 언니 핸드폰 뒷자리가 뭐였다고? 아, 내가 생일이 음력 2월 16일인데 나를 국정원이 잡아갖고 와서 0216인 거예요. 보통 자기 생일로 뒷자리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0319. 예, 3월 19일이니까. 예, 근데 언니 생일이 무슨 북한에 무슨 뭐 어떤 명절이나 뭐 이런 건가 봐요. 무슨 중요한 날인가 봐요. 국방위원장 생일이라고 똑같다고 2월 16일이. 생일. 그래서 그래가지고 0216 야 너는 전화번호 뒷자리가 그때가 내가 방북하고선 한 게 아니라 밖에 나와 있어서 예전에 또 감옥에서 쓴 글 방북기 이거를 또 문제 삼아갖고 다시 잡아간 거였어. 두 번째 안기부가 국정원이 끌고 갔을 때 너 전화번호 뒷자리가 왜 0216이야? 딱 그리고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당신들은 사람 잡아오면서 주민등록 번호도 확인 안 하고 잡아오냐? 그랬더니 그러더니 막 주섬주섬 막 확인을 하더니 너는 날 때부터 침묵적인 태생적으로 침묵적인 인간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만들어 얘기를 과대해서 웃기는 하더라고. 것들이야.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이제 겸포구령 위반으로 제명이 술집 예상에서 겸포구령 위반으로 바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유일하게도 겸포구령 위반자로 이제 원주 38사단이지 거기가 원주 38사단에 끌려가. 아휴. 예, 그래서 이제 끌려가니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곤봉으로 까요? 막 엎드려 기어 하면서 그냥 대갈통이고 뭐 등짝이고 막 무자비하게 짓밟고 때리는데 차에서 내리는 지점에서부터 내무방까지 기어가는 지점이 약 500m 돼. 500m까지 기어가는 거야. 기어가는 도중에서 등짝으로 때리고 그냥 발로 짓밟고 하는데 그냥 피가 낭자하지. 그러니까 바깥에서 내가 설사 건달 노릇을 했다 손치더라도 내가 바깥에서 주먹을 아무리 잘 썼다 하더라도 그 공포적인 그 기세는 누구도 그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내가 죽으러 온 곳이구나 하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거기서 내가 사람이 되겠다라는 설사 사람이 안 돼가지고 그 끌려갔다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뭐 교화되고 그것도 어느 정도 정신적인 여유가 있을 때 교화가 되는 것이지. 거기서 무자비하게 죽음을 연상케 하는데 무슨 거기서 교화를 생각해.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지. 그리고 이제 내무반 가서부터 그때부터 내무반 잠을 10시에 자는 것 같으면 그 잠자는 순간까지 그냥 구타와 기압과 그냥 린치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밥을 많이 주냐. 밥도 스푼으로 미군 군용 스푼이 있어서 그때 군용 스푼으로 이제 이렇게 식기를 누르면은 한 세 스푼밖에 안 나와요. 그걸 한 끼라고 줘. 그래 일부러 밥을 뭐 작게 줬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또 발표도 했더라고. 그래 그런 밥을 3끼를 먹고 하루 종일 연병장에서 그냥 죽음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살아남기 힘든 거죠. 대강 거기까지가 4주 교육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뭐 보니까 A급은 뭐 폭력 위법 이상에다가 강도 절도 현행범이라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 그러잖아. 네. 검찰에 송치하면 교도소로 가잖아. 그렇죠. 교도소로 간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징역 받고 뭐 또는 집행유예 받고 나오는 거야. 이 사람들은 행운아들이야 A급은. 아예 아예 행운하잖아. 그러니까 조폭 두목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제 A급을 3,000격대 끌고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B급은 뭐 경제사범 또는 정치폭력배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사실은 정치폭력배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역사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경제사범도 자기네들하고 반대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 의식 구조를 갖고 있던 또는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여기서 B급이 최고 죽어났어요. B급이 3년까지 가고 5년까지 가고 이랬어요. 예. 그래서 3년을 계셨던 거잖아요. 나는 3년을 있었죠. 아니, 그 순화교육이 그 사주라고 했잖아요. 사주죠. 이제 사주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사회안전법에 의해서 이제 또 강제 노동을 시키는 과정으로 이제 진화가 되는 건데 이 사주 안에 이 심사를 하는 기준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수기를 봤더니 돈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접근을 해. 그래가지고 돈 좀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퇴소시켜주는 형태로 이런 작계를 부리는 경우도 많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사주 받고 나니까 정가가 하나도 없으니까 난 정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흔한 시국 정가도 사실은 없었어. 그러니까 어머니란 시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쓰신 나는 거지. 그때 서정주를 좋아했던 시인이야. 시인 후보생이야. 그러면 나는 알고 보면은 말이지 저 전두환 각하를 사랑할 수도 있었던 그런 순수한 문학 청년이었단 말이야. 근데 난 권력의 불나방처럼 우리 그렇지. 서정주 시인처럼 딸랑딸랑. 잡혀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 그런데 지금은 생각하면 그 잡아가줘서 고맙지. 거기서 교육을 똑바로 받고 진짜 사람대에 나왔으니까. 왜? 이놈들을 반대 세력에 설 수 있는 그런 정신적 투사가 돼 나왔으니까. 네. 정말 사람이 된 거지.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심사라는 걸 하는데 나는 아이고 뭐 그냥 이적 씨는 나가시겠죠. 뭐 다들 그렇게 100% 했는데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나 나가서 이제 잡혀 나가가지고 끔찍한 고문을 당해서 내가 이제 최초로 3,000격대 책은 내가 최초로 폭로를 했는데 그 책 내용에도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그때 젊었을 때 내가 30대 초반 때 그 책을 폭로를 했는데 3,000격대 정화작전? 그렇지. 3,000격대 정화작전이 최초로 나온 책이야. 그래서 그 책에 쓸 수가 없더라고. 근데 왜 쓸 수가 없었느냐. 창피스럽고, 정말 창피스러워가지고. 끌리다가 어떤 성고문을 당했어. 그래서 남성을 빨기를 시켜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물을 부어, 거기다가. 빨기를 시켜놓고는 물을 부으면서 그것들, 성기를 자로 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야. 자를 가지고. 그리고 성기에다 줄을 묶고, 그리고 줄을 묶어 놓고 뛰어가라 그러고 이제 뭐 이런 성고문을 당했는데 그것은 내가 책에 못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내가 그 근로봉사대 6개월 가는 거기에 한 20명 우리 중대 전체에서 한 20명 뽑혔는데 그게 내가 명단이 있더라고.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뽑힌 사람들은 근무 성적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보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무 성적. 그러면서 총을 든 병사들이 내무반을 뛰어들었어.
뛰어들어가지고 갑자기 앞에 총을 하면서 이제 개무면서 종이를 한 장 나눠주는데 지원서라는 걸 나눠줘. 지원서. 삼천근로봉사대 지원서. 그러니까 내가 자의에 해가지고 내가 공부도 하고 가서 훈련도 좀 더 받고 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하는 것은 자의해서 간다는 지원서에 강제로 날인을 당해요. 그래서 안 쓰려고 지원을 안 하려고 날인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끌려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지. 그렇게 해서 트럭에 강제로 태워져서 6개월 근로봉사대로 떠나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 내가 끌려간 곳은 전방으로 다 끌려갔는데 내가 끌려간 곳은 파주군 적성면 어유지리 28사단 지역이야. 완전 임진강 벌판 지역인데 거기다가 이제 내려놓더니 거기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죠. 그 내용은 좀 이따 이야기하죠. 아유, 진짜 그럼 우리가 개새끼들이야. 흔히 보이는 동영상이나 이런 거는 사주 순화교육 그 기간에 그렇죠. 네. 벌어졌던 어떤 구타와 이런 것들에 대한 거고 그 뒤에 보였던 그런 고문, 예, 이제 끌려가서 개별적으로 당하는 고문 이런 것도 있었고 이후엔 또 이제 자기 지원서 양식으로 해갖고 또 이제 6개월에 이런 과정들을 또 겪고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삼천교육 때 처음에 교육 이때 언론사들이 와가지고 찍어가는 이런 장면들은 그냥 일명 봉체조 이런 형태이거나 노역하고 있는 모습. 조폭처럼 보일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찍어놓은 거잖아. 그리고 네, 아까 맞아요. 말했듯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정말 기본 양도 안 주는 이런 그 사람 몰골이 조폭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험악해 지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기본으로 언론으로 조명을 해서 사람한테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거지. 아, 전두환이 잘하고 있구나. 맞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딱 그때 사주 갔을 때도 떡가지가 이제 제일 먼저 목봉 체조를 하는데 목봉 체조를 하면 일반 군인들이 훈련 받을 때는 한 10회 정도 하고 또 휴식하고 그래. 이거는 100회, 1000회까지는 올라가는 거야. 일부러 뒷걸 잡아가지고 지금부터 1000회를 실시한다 하면 1000회도 하루 종일 해야 돼. 보지도 않았을 놈들. 그러면 또 목봉 위에다 조교가 걸터 앉아. 그러면 목봉이 일종의 전봇대라고, 나무 전봇대라고 생각하면 돼. 길쭉한 한 5m, 6m 정도 되는 것을 양쪽 어깨에 이제 장정들이 한 6, 7명이 이제 붙죠. 그 목봉을 양쪽 어깨에다가 들었다 내렸다 이제 하는 거예요. 훈련이 하나 둘 하고 구릉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 위에다가 또 조교가 올라타. 올라타면은 무게가 더 무거워져.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목봉 체조인데, 하루는 MBC, KBS 차가 우르르 오는 거야. 오더니 우리 목봉 체조단 앞에 딱 내리더라고. 그래서 카메라단이 오더니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신 있는 사람 앞으로 나와. 이러는 거야. 그게 바로 대한뉴스에 그래서 문신 있는 사람 나와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랬지. 그거 목숨 걸고도 안 나가려고 하지. 얻어맞아도 안 나가지. 거기 나가면 제일 앞에 서면은 TV에 나가면 가족들 다 볼 것이고 다 볼 거. 아무리 건달 생활을 해도 그건 치명적인 약점이 될 거 아니야. 안 나가려고 하니까 야, 하랑담배, 그때는 군에서 피는 담배가 하랑담배를 갖다가 막 한 5% 정도 들고 와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나올 사람 나와 하니까, 원래 이게 건달 생활 했던 사람, 담배 많이 피고 마약했던 사람들은 그런데 약하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가 마약했던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눈에 불을 튕기면서 나가더라고. 그리고 옷을 벗고는, 촬영을 하는 거야. 그게 사회로 나가는 거야. 제일 앞에 한 3사람만 세우면은 전부가 문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 식으로 위장을 하는 거지. 나도 바깥에 있을 때 정말 이런 잘못 히틀러 같은 것들이야. 봤지. 육체적 훈련에 중점을 둔 교육 일정에 따라 제식 훈련, 학계 전투, 요격 훈련 등을 통해 사회에서 저지른 폭력, 공갈 사기, 사회 풍토 문란사범 등의 3가지 유형의 범법자들을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는 삼천교육대의 훈련. 10대의 청소년에서부터 환갑을 눈앞에 둔 50대 후반의 중늙은이들, 전과 초범부터 19범에 이르는 잡다한 직업과 과거를 지닌 무질서한 이들이지만은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유격 훈련과 함께 재생의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식사도 현역병과 똑같은 일식 3찬으로 급식되었습니다. 어두웠던 지난 생활을 반성하려는 값진 땀을 흠뻑 흘린 뒤에 먹는 이 식사는 과거 남을 괴롭혀서 먹었던 어떠한 진수성찬보다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샤워장에서의 목욕은 지난날의 얼룩진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정화의 목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주 이렇게 계시는 동안 처음 이제 그 6개월 넘어간 데는 그 중에서 이제 한 20명 갔다 그랬고 그때 사주는 한 몇 명이 계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같이. 그 사주라는 것은 그때 이제 그 전국적으로 각 사단마다 했으니까 약 내가 있던 25개 사단으로 분산 그렇지. 배치됐다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38사단에서는 한 11개 중대까지 있었어. 11개 내지 12개, 내 기억으로 한 11개, 12개 중대니까 1개 중대에 한 소대에 50명씩 잡으면은 4개 소대, 그러면 200명. 네. 한 2,000명 가량 있었다고 봐야죠. 2,000명이 그 38사단에 네, 들어가서 있었지. 이렇게 있었다면은 근데 그 2,000명 중에 선생님 보시기에 저는 진짜 얘는 끌려와도 억울할 게 없겠다라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대우를 받아도 싸다 이런 사람? 2,000명 중에 이제 다 2,000명을 모르는데 네. 이제 우리 소대. 그러니까 우리 소대도 하나의 분자 아니야, 분자. 네. 우리 소대에 보니까 고등학교 다니다 온 애들 박호 이름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박호라는 호남아이인데 그때 17살 먹는 아이였고. 그 아이는 영문도 모르게 끌려왔다고 그랬고. 17세짜리를. 저도 또 박경덕이라고 다리를 절어요. 네. 다리를 저는데 이런 이 소아마비야. 이 소아마비가 범죄짓을 하겠어, 뭐 하겠어. 왜 자네는 왜 안 나라고 이제 화장실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오로지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 잠깐 사이 그런 데 대화를 하지. 나머지는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항상 그 조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죠. 그런데 형, 난 왜 내가 여기 끌려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았고, 그리고 노인들이 그때 내 눈으로 20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50대에서 한 60대 되는 노인들이 다수가 있었는데 신문 보급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농사 짓는 농부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논 물고대에다가 그때 논에 물이 없으면 막 이 옆에 논 주인하고 막 싸움하고 그러잖아. 그 물고 시비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박태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택시 기사를 했대. 택시 기사를 했는데 요금 시비가 붙었는데 파출소에 자기가 신고를 했대. 근데 파출소 가니까 요금을 안 낸 사람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한테 그 옛날에 폭력 전가 기소유예 전가가 하나 있었대.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에. 그런데 그 전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끌려왔다. 이런 사람들이 주였어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A급은 그냥 재판에 해부돼서 나간 거야. 그런 정말 그냥, 나쁜 놈들은 그냥 그렇지. 형사 소송법에 의한 그냥 그 재판 나간 받는 거고 거야.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잡혀 있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지. 정말 이건 이건 그냥 말 잘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거고 간단한 그냥 법에 의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문제를 폭력배라는 이름 하에 모두 다 묶어가지고 인권 유린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자 하신 분이셨으니까 어떤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제가 이제 삼천교 때 다큐를 보니까 이 수치심 때문에 고백을 하지 않고 평생 숨기면서 살아오신 분이 대다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많이 끌려갔는데 여자분들이라고 뭐 성고문 안 당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남한테 얘기하면 전두환 시대 그 뒤에 문민정부 시절에도 삼천교육대를 갔다 왔다는 거는 엄청난 사기꾼, 마약 범죄, 매춘부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계속 숨기고 살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주 그것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내가 그 삼천교육 3년을 하는 과정 중에 사주는 최고의 호텔 생활이었어. 이제 그것도 그것도 그래서 사주 다녀온 분들이 뭐 고생했다는 건 나도 알지만 하지만 3년이나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사주는 너무나 행복한 생활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사주를 마치고 강제로 트럭에
태워져서 28사단 임진강변에 끌려가서 뭘 하게 되느냐면 노역을 하게 돼요.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끌려가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벙커 보수 작업 뭐 이런 거 또 도로 내는 작업 그 산 우르란 산을 뚫고 요즘 같으면 뭐가 합니까 그 저 트랙터가 다 이제 해주잖아요. 하는데 그거는 손하고 나하고 저 갱이 삽으로 다 길을 우르란 산을 밀림지대를 다 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약 한 2km씩 길을 냅니다. 장갑차가 다니는 길 이런 거 작전도로를 뚫고 하는 이런 것도 하고요. 또 사격장 만드는 작업, 사격장 만들면은 뭐 사격장 방벽을 적어도 한 5m 높이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전부 손으로 땅가로 다 들어서 흙을 쌓고 요즘은 포크레인이 다 해야 될 작업을 다 사람이 다 했죠. 그것을 그 큰 한 뭐 500평 규모의 그 사격장을 거의 한 보름 만에 다 만들어버려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노동력 착취와 거기서 사람 죽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프고 춥고 노동력에 시달리고 밤에 내부반에 가면은 거기서 그냥 개 맞듯이 맞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인간 생활이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쩌다가 또 조교들이 술을 먹고 한 번씩 들어오는 날이 있어. 그럼 이놈들이 감상에 젖어가지고 자 내가 잡혀 들어오게 된 동기를 한 번씩 이야기한다. 돌아가면서 이야기한다 하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때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들인데 이제 그 중에 노조 운동하다 온 사람이 있고 또 내 말고도 뭐 글 쓰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뭐 공직자 정화위원회에서 걸려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 끌려 들어온 동기가 배경이 이 사람들이 발표한 A, B, C급에 발표된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더라요. 그건 내 자신부터가 난 전과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B급이 되고 여긴 B급에는 전과자라 그래놨잖아. 그건 내 전과가 없단 말이야. 내부터가 그게 반하는 그 사람들이 만든 그 법칙하고 반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등급의 분류는 서류상의 표시. 그러니까 서류상의 표시예요. 라는 거죠. 아, 제가 또 수기를 읽어보니까 그 강제 노역하는 이제 4주간의 교육, 일명 교육이 끝나고. 그 수기 내 거 아닙니까? 예. 강제 이제 노역을 가는데 여기를 이제 군대가 지휘 관할을 한 거니까 아까 말했듯이 소대별로 군 이제 지휘 개편을 한 거죠. 여기에 이제 같은 재소자인 거 아니야. 표현을 하자면 삼청 교육 대원들인 건데 평등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군대식으로 이제 계급장을 주는 거지 그들한테. 그래서 왜 지주와 마름이 있으면 마름이 더 미운 거잖아. 그 소대장을 이제 맞아. 그 재소자 이렇게 알아.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소대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미워하고 밀고 자기들에게 오는 이 미움의 대상을 그 소대장한테 집중시키고 그래서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뭔가 나는 통치 씨발 방법이야. 나치 새끼들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야. 자기 민족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제 이 박노해 씨가 쓴 삼천교육대라는 시 있잖아요. 그치. 박노해 씨가 뭘 하는지 노동의 새벽에 나오지. 예, 너무 안타깝지만 하여튼 그 시만을 딱 볼 때는요. 이게 뭐 현실보다 시가 더 실감나진 않겠죠. 당연히 이건 듣고 쓴 거니까. 김형은 체불임금 요구하며 농성 중에 시장놈 멱살 흔들다 고발되어 잡혀오고 15살 난 송구는 노가다 일랑한 어머니 마중길에 불량배로 몰려 끌려오고 달랏빛 밀려 잡혀온 놈, 시장 좌판터에서 말다툼하다 잡혀온 놈, 술 한잔하고 고함치다 잡혀온 놈, 춤추던 파트너가 고관 부인이라 잡혀온 놈. 우리는 피로 아픔 속에서도 미칠 듯한 외로움과 공포를 휘저으며 살아야 한다고 꼭 다시 살아나가야 한다고 얼어터진 손과 손을 힘없이 맞잡는다. 날이 갈수록 야수가 되어 헉헉거리다 탈진하여 마지막 벼랑 끝에 서서 차라리 포근한 죽음을 갈구하며 따스한 속살내음을 그리며 단 한순간만이라도 인간이고자 일어서 울부짖는 사람들은 무자비한 구타 속에 의무실로 실려가고 장파열 뇌진탕 질식사로 하나둘 죽어나가 뜬 눈으로 가슴탄 초췌한 여인 앞에 돈 많이 벌어올 아빠를 기다리는 초롱한 아가 앞에 360만 원짜리 제한상자로 던져진다. 민주노조를 몸부림치다 개처럼 끌려온 불순분자 이구는
퉁퉁 부은 다리를 절뚝이며 아버지 뻘에 노약한 문노인을 돌봐주다 야전삽에 치켜 나가 떨어지고 너무한다며 대들던 제강공장 김형도 개머리판 작살나 앰뷸런스에 실려 나간다. 잔업 끝난 퇴근길에 팔뚝에 새겨진 문신 하나를 잡혀와 가슴 조이며 기다릴 눈매 선선한 동거하던 약혼녀를 자랑하며 꼭 살아나가야 한다고 울먹이던 심형은 끝내 차디차게 식어버리고 일제시절 징용도 이보단 덜했다며 손주 같은 군인들에게 얻어맞던 60곡의 속노인도 화통에 부들부들 뻗어버리고 아무 죄도 없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끌려왔다며 고래고래 악쓰던 40줄 최 씨는 끝내 탈영하여 백골봉에 올라가 포위한 군인들과 대치하다가 분노의 폭발음으로 터져 날아가 버린다. 여기 한 구절이거든요. 맞습니다. 엄청난. 그래서 그건 이제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큰 사건을 하나 만나요. 어떤 사건을 만나냐면은 배가 워낙 고프니까 청문회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실제 증언했던 네. 국회 속기록에 있던 내용이에요. 임근실이라고 그래요. 그분 네네. 나이가 30 그때 1살. 내보다는 큰 형이지. 그 형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치사장에 그 식당에 사역 나가가지고 밥 가지러 갔다가 밥을 한 줌 주워 먹은 거야. 손으로. 주워 먹으니까 이제 그걸 바라본 조교가 그냥 무자비하게 이제 두들을 팬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임근실이라는 이제 그 청년이 야, 이 새끼들아, 왜 때리냐? 배가 고프면은 밥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정당하게 항의를 한 거야. 그러면서 교도소에서 10년을 살았으면 살았지. 나는 여기에 단 하루도 못 살겠다. 이 소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5분 타격대라는 게 있어. 만약 삼성 근로봉사대에서 그 단체 폭동이 일어나면은 바로 5분 안에 제압하는 그 5분 타격대가 있는 거야. 그놈들이 그냥 비상이 왱 걸리면서 이제 뛰어오는 거야. 뛰어와서는 그 임근실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짓밟아 버린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임근실이가 특수교육대에 끌려가. 특수교육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대 내에 우리 막사 뒤에 큰 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조교 4명이 붙어서 한 사람을 오리걸음 시키고 뭐 낮은 포복 시키고 뭐 하루 종일 쉬지를 않고 그냥 체벌을 하는 게 특수교육대야. 생지옥인 거죠, 생지옥. 그래. 특수교육대. 거기 이제 끌려가서 이 사람이 끌려갔다는 소리를 나가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전두환 타도해야 된다. 전두환은 사기꾼이다. 뭐 이런 이제 전두환을 타도하는 이제 발언을 하게 되니까. 그 삼천교육대 안에서 전두환을 타도하는 그 위대한 영도자, 전두환을 타도하는 소리가 나왔던 그 사건은 큰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대대장까지도 이제 그 사건을 알고 시시하면서, 임근실을 인간 개조를 시킨다는 이제 맹분으로, 부대 그 뒤 연병장에서 막 그냥 한 일주일 동안 돌리는 거야. 돌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양심을 깨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부터 내가 역사의식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게. 사실은 이때부터 눈을 그렇지. 뜨셨다는 거야. 그 전에부터.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역사인식을 이렇게 갖추게 된 것은 거기서 그 현장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역사인식을 갖춘 그 기초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흔히들 내가 보수신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 일반 종합대학 가서 서클 활동하면서 배운 것도 아니고. 네. 그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내가 눈을 뜨게 된 거지, 역사인식에.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 그래서 그 임근실이가 참 내보다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했던 사람이고, 학력 수준도 낮고, 모든 것이 다 낮은데, 그 사람이 저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름답게 기록을 한 거야. 수양록이라는 게 있어, 수양록. 매일 쓰는 수양록. 강제로 반성하는 수양록이야. 거기다 그걸 써버린 거야. 그걸 쓰고 이제, 중대장이 잡아오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잡혀가는 거야. 잡혀갔는데, 보안사에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를 여기에서 이제 북으로부터, 쉽게 말하자면 북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지령받고 일부러 여기 잠입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두둑을 패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정말 모른다. 내가 그런 거, 그런 내가 경력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누굴 운동하는 사람 만나본 적도 없다. 이제 이랬는데 이것들이 거기서 아마 간첩죄를 하나 만들어 씌우려고 했던 모양이야. 하지만 그건 아니니까 죽어도 아니라고 이제 완강하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좀 있으니까 이제 똘똘 묶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냐 가니까 놀랍게도 인근실이 이제 일주일 전에 끌려갔던 인근실이가 있는 데로 갔는데 예. 인근실에 딱 가니까 그 어디에 있냐 세면장 야외 세면장이 있어. 얼음이 이렇게 끙끙 얼어 있는 야외 세면장에서 거기서 얼음을 깨고 밖에서 물을 뜨고 인근실을 갤박한 채 거기다 밖에서 물을 붓고 있는 거야. 영하 한 15도 16도 되는 그 추운 날씨에. 생체 실험한 거네. 7.1 생체 실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내가 거기서 인근실을 바라보니까 인근실이 나를 알아봐. 인근실씨가 나를 알아보더니 얼굴은 이제 푸른 색을 띠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가는 이제 시체 색깔이지. 그때 이미 이제 죽는 단계였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밖에서 물을 떠와서 인근실에게 이제 물을 뒤집어 탁 씌우려고 하니까 이 양반이 그냥 필사의 힘을 다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군대 가면 군겐집이 있어. 군겐. 근데 군겐은 뭐냐면은 일반 개하고 달라. 송아지 새끼만 해. 개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집도 엄청 커요. 집도 한 1m 높이 이 정도 돼. 그래서 그 군겐집 앞에 저런 구멍이 있잖아. 개가 출입하는 구멍. 거기서 기어 들어가 버리는 거야. 예, 이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그동안 고통을 당했든지. 계집 속으로. 계집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계집 속으로 기어 들어가 버리니까 이놈들이 계집을 달랑 들어가지고 구멍을 하늘 쪽으로 하고 거기다 물을 갖다 쏟아붓는 거야. 얼린 거지. 찬물을. 그러니까 쏟아붓고 그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야. 위에다가 합판을 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냐면 안에서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게 사람이 움직이니까 계집이 팔딱팔딱 뛰는 거야. 옆에 흔들리면 쿵탕쿵탕쿵탕.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기절을 해버렸지. 나도 이제 밖에서 물고문 당하고 이제 일어나왔는데 그 오후에 인근실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 듣고 그 다음날 그 감찰부에서 그 감찰이 늘어왔어. 소원서 이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행식적으로 조사하러 늘어왔는데 이제 소원서를 쓰라고 하는 거지. 이제 소원서라는 것은 군에서는 내가 본 그대로를 쓰는 게 소원서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알 거야. 그걸 쓰는데 그러기 전에 소원서를 쓰기 전에 중대장하고 조교들이 이제 기시에 등등하게 들어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할 것이다. 우리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라는 것을 알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무도 인근실에 대한 글을 못 썼어. 인근실이 어떻게 죽었다. 그것도 만약에 인근실에 대한 진실한 글을 써도 그것은 그 쓴 사람이 도리어 잡혀가서 거기서 또 죽는 거야. 그걸 다 알지. 그리고 아무도 못 쓰니까 그날 점심밥을 엄청 많이 줬어. 그러니까 점심밥을 인근실이가 죽은 것을 눈 감아준 대가로 엄청나게 보리밥을 엄청 많이 줬어. 그리고 그 보리밥을 먹고 그날 저녁에 다 설사를 얼마나 했는지. 갑자기 배가 이렇게 수축돼 있다가 많은 양이 들어오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저녁에 막 전부 다 화장실에 줄을 서는데 조개도 죽어놨지. 설사하는데 뭐 네모반을 싸도록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인근실 때문에 나는 이제 요시찰이 되어서 이제 그 행정반에 끌려가니까 너는 영원히 너를 이곳에서 못 나가게 하겠다. 그 이야기. 그 당시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러 나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뭐 어떤 조사는 하는 과정이지만 나중에 재판이나 뭔가 그러면 형 집행정지로 이 살인자들을 다 풀어줬다라는 거지. 증거 채택도 안 하고 다 풀어줬어요. 아무것도 뭐 죄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형 집행정지로 이 살인자들을 다 풀어주는 과정. 이렇게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과정에서 이 암묵적인 동의의 형태를 저항하지 못하도록 말하면서 그거 보는 사람 스스로에게는 자괴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또 펼쳐지고 있었죠. 그리고 상호평가자라는 게 있었는데 같은 동료가 동료끼리 점수를 매겨서 서로 상호평가하도록 하는 그런 악질적인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상호평가해가지고 점수가 나쁜 사람에게는 밥을 작게 준다거나, 처우 부분에서 아주 이제 물을 이렇게 작게 준다거나
아주 기본적으로 줘야 될 것들을 갖다 박탈해버리는 그런 악질적인 행동들도 했죠. 그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스스로 자아 비판하는, 아까 잠깐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그 자아 비판에 되면 스스로가 세상에 둘도 없는 흉악범이 되어서 자기 죄를 고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 앞에. 맞아요. 그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악질적인 행동이 있었냐면, 대졸들을 불러내는 거야. 대학교 나온 놈 다 나와 하거든. 대학교를 졸업한 놈 다 나와 하면, 대학교 나온 사람은 신분증에 다 써져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이제 특히 따로 이제 밤에 빰빠라를 시켜. 빰빠라가 뭐냐면은 그 팬티만 입고 그걸 눈보라가 내리치는 연병장에서 그 두 손 두 발 벌리고 서 있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다 물을 몸에다가 불구숭이 몸에다 물을 끼얹어 조개들 돌아다니면서 그럼 물이 톡톡 몸에 떨어지면은 거기 비수가 돼갖고 쳐. 하긴 거기가 또 엄청 추운 곳이 엄청 추운 곳이니까. 또 그러면서 이놈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놈 새끼들을 우리가 전방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빨갱이 새끼들, 너희들은 빨갱이 새끼들이야. 후방에서 소요나 일으키고 강주 빨갱이들하고 어울리고 한 놈들이 너희는 이 대학생 새끼들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런 고문도 가고 이제 했지.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나는 또 글쟁이 내가 소설을 쓰고 시를 쓰니까 내 신분장은 좀 특별했던 거야. 관리를 확실히 했던 거야. 그래서 내 담당 조교가 있었어. 조교반장 여기는 한자만 가명으로 쓰지. 정도형. 그 뒤 한자가 딴자야. 이놈들은 뭐 언제든지 또 명예훼손으로 걸고 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놈들이 우리가 진실로 당했던 이야기를 해도 명예훼손을 걸고 이래 이놈들이. 그래서 정도형이야. 이 녀석이 이 악질이죠. 그러니까 이놈이 하루는 침상에다가 나를 양팔로 십자가처럼 이렇게 묶어놓고 허벅지를 가지고 집게를 가지고 꼬집어. 허벅지를. 이유도 없어. 꼬집는데 허벅지를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안 꼬집어서 얼마나 거기가 아픈가를. 그걸 집게를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꼬집으니까 나중에 피가 맺히다 못해가지고 양쪽 허벅지가 색깔이 그냥 검은 색깔로 변해버려요. 검은 색깔로. 그래서 그렇게 고문을 그 친구한테 당했죠. 그래서 너는 특별한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너를 내가 담당할 테니까 앞으로 생활 잘해 이제 이런 거야. 그것이 이제 인근실 사건 이후에 다 나왔던 이제 나에 대한 특별한 사찰이었지. 그러고 난 뒤에 내가 3년을 받은 거야. 네. 대상이 안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 청송감호소를 끌려가게 되지. 예, 순화교육, 아까 사주의 순화교육 이후에 B급 분류자를 중심으로 이제 아까 근로봉사라는 것을 하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엄령이 해제되니까 이들을 풀어줘야 되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 사회보호법을 만들어서 이들을 보낸 거지. 그래서 7,578명에게는 5년. 그렇게. 그래서 3년, 2년, 1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청정감호소, 사무소까지 쭉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하려면은 뭐 한 일주일 해야 되는데 네네. 3년 한 것을 갑자기 뭐 1시간 만에 하기 힘드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거기서 풀려납니다. 그 군감호소에서 풀려나는데 군감호소에서 뭐 총격전이 일어나고 하는 이야기는 좀 이따 뭐 동틀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풀려나는데 내가 이제 또 거기서 집차를 타고 청송감호소인지, 그때는 청송감호소가 어딘지를 몰랐죠. 우린 청송감호소 간다는 것을 몰랐지.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모르는데 딱 타려고 하는데 나를 고문했던 그 정도형하고 또 오기택이하고 그 마지막 오기택도 마지막 자가 한자가 좀 강한 바람으로 내가 지금 한 거예요. 오기택하고 두 놈이 이제 서서 끌려서 이제 묶여서 트럭을 타는데 일일이 악수를 하려고 그래요. 악수를 잘 가라고 악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악어새야, 악어새.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사람을 괴롭혀 놓고는 이별을 아쉬워하는 것처럼 손을 내밀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정스러운지 나는 지나가면서 손을 탁 쳐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계엄령이 해제돼가지고 우리가 민간인 신분이어서 그때 이제 법무부로 넘어가는 건데 법무부로 이송이 되는데
이제 요놈들한테는 계엄령이 해제돼서 이미 계엄령이 해제된 자기네들이 이탁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이제 그때 감옥이 없으니까 따로 이탁을 하고 있었지. 이제 그때까지는 마음껏 두들을 팼는데 이제 일반 교도관들이 이제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만약 상처가 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다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못 때리게 하는 거야. 교도관들은 일단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알고 내가 그랬어. 오기택이하고 정도행한테 당신들은 내가 손을 치면서 당신들은 역사가 평가할 거요. 나 이 손 악수 못해요. 그때 한 만납시다. 그러니까 정도영이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은 야 이 새끼야 역사도 인간이 만들어. 그래갖고 지금도 이명박 박근혜가 계속 역사 평가할 거라고. 맞는 말이지. 그때 자기네들은 나는 영원히 이제 그 권력 군사 권력이 그때까지 갈 거라고 봤지. 근데 그로부터 불과 몇 년 뒤에 한 4, 5년 뒤에 내가 삼천교육대 최초로 폭로하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를 되고 그래가지고 DJ가 만나자고 해서 김대중 총재하고 만나가지고 550 청문회를 하게 됐는데 그게 삼천교육대 포함이 된 거야. 네. 그래 그때 내가 정인으로 나가서 오기택을 정인으로 요청했지. 정도행하고 했는데 정도행은 하사관이기 때문에 안 되고 오기택은 온 거야. 그래서 오기택을 보고 그때 최낙도 의원이야. 평민당에 최낙도 의원이 저기 앉아있는 이적 정인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는 또 물어보는데 잘 알고 있느냐라고 하더라고.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인근실에 대한 죽음을 내가 폭로를 했지. 폭로를 하니까 내가 말한 거하고 그때 그놈들이 잡혀가가지고 행식적으로 검찰에서 이렇게 조서는 꾸몄는데 그 내용들이 거의가 한 80%가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대장 오기택 중대장을 그냥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정오를 했다고 정오. 당신은 고발하고 막 하겠다. 그때 대의에서 소련 계급을 달았더라고. 그때 88년도야. 88년도 그 올림픽 하기 전이야. 그래 직책이 뭐가 되냐? 88년 올림픽 지원단장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 그것도 사람을 죽여놓고 진급을 했더라고. 그리고 이제 정도행은 하사관이라서 책임성이 없대. 그래서 막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청문회가 끝나고 오기택한테 내가 짧게 만났어. 짧게 만나도 아직도 역사는 인간이 만든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거요. 하니까 얼굴을 확 붉이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한급히 사라졌지. 그리고 나중에 옷을 벗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근데 지금도 아마 삼천교육대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살아있다면.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것은 나머지 정도행. 이제 그 이후에 나는 이제, 김대중 정권으로 바뀌고 난 뒤에 이제 이 땅에 민주화가 이제 올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그동안 전도사 생활로 마지막 접었던 모든 것을 이제 접고 다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직자로서 살자 해서 이제 다시 목회를 하러, 민통선에서 이제 통일 사역을 하러 간다고 민통선으로 들어갔지. 네. 근데 거기서 내가 매일 기도했던 것은, 정도행을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 그 친구를 내가 꼭 좀 봐야 되겠다고 기도했는데, 한 15년 정도, 아니, 작년까지 한 17년 됐구나. 17년 동안 이 친구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많이 찾았어. 찾아가지고 차도 한잔하고 또 한 사람도 자기네들 우는 사람도 있어 내 앞에. 근데 정도행만큼은 용서가 안 돼. 왜? 인근실 죽였고 인근실 죽인 최모 하사 한 4-5명 다 안단 말이야. 내가 직접 봤던 거고 그리고 어떻게 죽였다는 것도 알고 이제 한데 청문회라는 것은 사건이 없으니까 청문회 자체가 그 사람들 처벌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이미 청문회 할 그 당시에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렸으니까 또 그들은 또 검찰에 끌려가고 기소유예니 아주 가볍게 처벌받아가 다 끝나버린 사건이야. 그러니까 처벌 자체가 안 돼. 국회의원들도 처벌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국가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을 독일처럼 그렇게 만들어야만 이 사람들이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도영을 만나도 내가 딱히 어떻게 그를 처벌할 방법은 없어. 근데 어쨌든 그를 만나야 된다고 나는 했는데 작년이야. 작년에 내 책 민통선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그 민통선 예수 책 안에 거기가 이게 간증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 믿어서 내가 사람 됐니 안 됐니 천당가니 이런 책이 아니고
그동안 내가 사회운동하고, 역사운동 할 때 다 경험했던 내용들을 그 책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삼천격대 내용도 들어가 있지. 그 책을 읽은 독자 하나가 나한테 제보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 만났더니, 혹시 여기 책 속에 나오는 정도영이라는 사람이 가명 아닙니까? 한자가 가명 아니냐, 그런 거야. 그렇습니다. 어찌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 초등학교 동기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악랄한 친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악랄한 친구인 줄 몰랐다. 그리고 그 친구가 김포에 있는 시민운동하는 양심적인 친구야. 그거 나한테 제보하는 친구가. 그래서 목사님 성함도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친구가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동네의 월곶 초등학교 출신이라는 거야. 자기하고 동기래. 그리고 제대하고 와가지고 장기하사관으로 제대하고 와가지고 라이방을 한 3년 동안을 끼고 다니더래. 그래서 저 친구가 삼천격대 조교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무슨 라이방.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큰 죄를 지었을 줄 꿈에도 몰랐다는 거야. 그걸 나한테 가르쳐주더라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 나머지는 당신이 그렇게 되면 당신이 나한테 친구를 이렇게 제보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나머지는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 지금은 김포에서 뭘 하고 있느냐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남의 것을 빌려가지고 복덕방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다. 현재 애도 있고 있어요. 손자 손녀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인권위하고 여러 군데 이 사실을 내가 경험을 이건 정말 내가 겪은 실화냐. 지금도 이거는 이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여러 변호사님들하고 다 의논을 했는데 그냥 그 친구 잊고 지내십시오. 저는 지난 열린 우리당 시절 때 국가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시도하다가 맞아. 그 당시에 당에서 야당의 한나라당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게 안 됐다. 앞으로 그게 꼭 도입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시라. 이 소리만 지금 듣고 그가 어디에서 뭘 하고 어디서 살고 있고 하는 것까지 내 눈 안에 지금 다 있어요. 목사님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죠. 사람들 눈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 재상을 사람들이 바로 말하진 못할지언정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들 아셔야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이 피해자들이 엄청난 이 학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이 모진 학대 속에서 얼마나 정신적 피해와 육체적 고통들 속에서 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을 거는 분명하지만 더더욱이나 어렵게 만든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사회정화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전국 회원 131만 6천 명을 동원해서 이 태소자들의 주민등록표 상단에 순화교육 이수자라는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일일이 다 감시한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담당자에게 또는 동장하고 어딘가 이동하거나 전출을 하거나 이런 면담을 해야 돼.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나온 이후에도 감시당하면서 살았다라는.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나쁜 사회라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사실상 유신 시대랑 오공 시대야. 오공 시대에서 자신들이 했던 거를 다 왜 한국에서 나쁜 사회라고 하면 이제 뭐 북이라든가 아니면 미국한테 개기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래 그런데 막 독재해가지고 이사 갈 때도 신고해야 되고 여행 갈 때도 신고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게 사실은 그 예전에 독재 때 자기들이 다 했던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이게 알려주면 진짜 뭐 나치에 정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 우린 신드러 리스트 뭐 이런 것들 막 왜 나치 다룬 것들 되게 많이 영화를 하잖아. 그리고 안내일기 읽으면서 우리 사춘기 때 안내일기 읽으라 그러잖아. 꼭 필독 도서로. 근데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그보다 더 처참한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막 많은 걸 감내해야 했던 아니면 인생을 걸어야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거든. 근데 이 얘기는 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맨날 안내 읽으면서 낫지.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했고 이 사춘기 소녀의 이런 거에 이랬는지 감성을 자극하면. 그러니까 나는 막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게 전두환 박정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이제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데 전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전두환 박정희에 대항하는 또는 진실을 밝히려는 이런 목사님 같은 분이 없으셨으면 진짜 우리는 전두환 박정희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완전 병신들이라니까요. 아니, 난 더 화가 나는 게, 이제 어찌됐든 이 인간성 말살을 하는 학살과 이 고문을 해온 거잖아요. 근데 또 강제동원해서 부역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우리 경제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환장할 노릇인 거지. 네, 서울대 뭐 몇몇 사람. 그런 사람은 대표적인 거고, 일반 학자들, 교수라는 사람들 이제 맨날 논문 써야 되잖아. 근데 이런 강제동원의 뭐 역사 뭐 이러면서 이제 다 다루는 거야. 그러면서 한국 경제 토대를 구축하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나 진짜 네가 가라 삼천교육대 하고 싶어. 정말. 나는 원래 사회학 일소를 위한 이 5대 계획 중에서 사실 우리가 동의했던 앞에 부분 있잖아요. 권력형 부패나 정치 비리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하나도.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불량배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양민들을 끌고 간 거야, 무작위로. 그죠? 그리고 대단히 그냥 기준도 잣대도 없어. 자기 눈에 순간 경찰의 눈에 뭔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뭐 이런 평소에 감정이 안 좋았다거나, 이런 사람들 막 끌고 가서 했는데. 또 그때 실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한 사람 잡아들이는데 2당 3만원씩 받았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래 목표가 2만 22명이었는데, 근데 6만 명이 넘고, 지금 실종자나 뭐 그때 당시 실종자까지 해서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끌려갔던 거야. 2당 3만원씩 돈을 주니까. 당시에 국민들이, 지금도 뭐 백성들을 좁게 하면은, 너무 우리 백성들은 너무 선하고, 네. 나쁘게 말하면은 그냥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이제 수준을 갖고 얘기하죠. 있었던 백성들이었으니까, 뭐 언론사에 봐야 그때 뭐 방송국하고 뭐 조중동밖에 없었으니, 그 언론사들이 찌그러대는 말에 100% 다 흡입이 된 거지. 지금도. 네. 아니, 우리 97년, 98년도 때 이렇게 각 학교 총학생회장 이 사진 해가지고 수배 전단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검거라면 1계급 특징과 포상금 이러면서 정말 혈안이 돼서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었거든요. 학교 총학생회장. 우리 남편이 99년부터 계속 수배자 사진에 계속 나와 있어. 특 A 수배자로. 학생회장이 특 A급이야. 내가 삼천교육대 입소하기 전에 한 경우인데, 내 친구가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그날 근하게 내가 한 잔 사줬어. 한 잔 사주고, 근로봉사대 가니까 그 친구가 조교가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야. 미치겠다. 하루는 딱 한 번을 아는 척 하는데, 배가 고파서 밥을 다 먹고 나오니까 식기를 들고 나도 식기에 뭐 밥풀이랑 하나 붙어 있는 거 쳐다보면서 딸그락 그러면서 나오는데, 그놈이 트림을 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하사였지, 그 친구가. 하고 있으면서 어제 저녁에 내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말이야, 속이 쓰리네 하면서 내가 씨 굳는 모습을 봤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바깥에 나와서 이야기를 잠깐, 나는 친구 취급을 안 했지. 이제 그때부터 나와서는 안 했는데,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내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엄청 봤다는 거야. 내 때문에. 이미 뒤에 배경조사를 해가지고 저기 자기 친구가 하나, 신문기자도 하고 그걸 글 쓰는 친구가 하나 있다. 이하사 친구가 하나 있어서 이하사를 동향감시를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말도 한마디 할 수가 없었다.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인간성 자체를 말살시킨 거야. 이건 뭐 맞는데, 그래, 일거수일투족 감시해서 말을 못 붙일 수는 있는데, 트름을 할 수는 없지. 말을 못 붙인, 그러니까 저는, 좀 순간 제가 좀 약간, 아까는 웃으면서 말을 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사찰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거 올리면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저에 대한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웃으면서 아까 얘기는 했지만 이제 스트레스가 저도 있었던 거죠. 한 주 동안. 아, 진짜? 그럼 내 전화도 다 접촉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우리 설마 경비 아저씨한테 와서 나 언제 나가는지 물어봤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자기 검열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제가 라디오 밤이틀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뒤에 캥기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근데 그런 생각을 들면서 지금 듣는데 이런 삼천교육대 얘기나 라디오 반민특위를 이제 뭐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분명히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진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을 조금 더 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진짜 아까 그 임근실 씨 얘기 들으면서는 정말 너무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었는데 나는 이 이제 전두환이라는 그 부패한 권력자, 독재자가 자기 권력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렇게 죽인 거잖아요. 민초들을 그냥 막 깔아 죽인 거예요. 죽이고도 그 많은 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정말 첩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살인에 관계되게 만들었어요. 구조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한 사람의 예인 거고 그 10만 10만 명 그때 당시 없어졌다가 돌아온 6만 명을 빼고도 4만 명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 역사를 짐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국가 범죄에 관계했던 이 사람들은 자기 새끼를 낳고 그리고 나는 정말 이런 국정원 안기부에 끌려갔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경찰에 고문당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또 자기를 막 이송하면서 있잖아요. 검찰에 송치하고 이러면서 우리 딸내미가 말이야 이번에 상장을 받아왔는데 막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혈육에 대한 그 애착과 집착 있잖아요. 이런 거 딱 하면서 얘네들도 사람 인간이 돼서 살맛대고 살면서 지 새끼 낳고 지 새끼가 누릴 세상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겠구나. 이런 걸 보면서는 너무 섬뜩한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처음에 안기부에 딱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이랑 해갖고 이 보안수사대에서 같이 딱 잡혀왔을 때는, 전 처음에 안기부에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일을 하다가, 사실 인간 백정짓인데, 이 인간 백정짓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 이런 직업을 갖고선 사람을 잡아들이고, 그것도 죄도 없고, 이 나라 통일하자고 하고, 민주화하자고 한 사람을 잡아들여서 이렇게 취조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신물이 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못 견디고, 다음에 어느 순간엔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순진하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잡혀왔을 때, 그때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며, 나의 이제 수사관들은 다 바뀌었죠. 수사관들한테 그때 그 수사관 있잖아 이름 막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너한테 안부 전해달래더라.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진짜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 있잖아요. 왜 아직도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다니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떻게 이 일을 인간의 양심을 갖고서는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럼 되게 불편해야 되지 않나? 자기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데 그럼 계속 이 전쟁 상태의 나라를 물려주고 싶나? 이런 생각이 진짜 믿기지 않았거든. 근데 내가 겪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기 자식들은 기득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리고 그들에게서 우리는 적인 거지. 이런 사람이 없어져야지. 그들에게 편한 세상이지. 없어지면 자기 직업 없어지는데. 그거야. 실적을 못 올리지.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걸 찾아내잖아. 적을 계속 만들어야 되지. 계속 새로운 이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출소 이제 해가지고 이제 3년 만에 이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이걸 폭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조 하에서는 폭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삼천교육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정상적인 직장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밥 한 그릇 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회에 나가니까 내 친인척 자체가 나를 싸늘하게 바라보는 거야. 그죠. 밖도 감옥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바깥에도 감옥이었어. 그래 하루는 고향에 아버지 산소를 처음에 이제 한 3년 만에 이제 들여다보려고 산소를 찾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사람이 안면이 있어. 그래 내 앞에 툭 서더라고. 보니까 내 중학교 동기야 고향에. 딱 보더니
니 어디 다니고 있는지 잘 안다. 딱 경멸하듯이 쳐다보더니 다시 붕 타고 가버리는데 그때 그 상처가 삼천교육대에서 끌려가서 뭐 얻어맞고 고문당한 것보다 더 크더라고. 그래서 고향에도 갈 곳이 못 되구나 해서 고향도 아버지 산소만 보고 숨어서 나와버렸어. 그래서 나와가지고 부산에 있는 다대포에다가 조그마한 새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생활하면서 어디서 뭘 했냐면은 지금 영도 국회의원 선거한다는데 거기서 이삿짐 센터 인부로 들어갔지. 이삿짐 센터 인부로 들어가도 그것도 검열이 까다로워. 쳐다봐가지고 저놈 이삿짐을 멜 놈이 아닌데 왔다 하면 그것도 신고를 하는 모양이야. 그래 이제 내가 봐가지고는 뭐 자기네들이 봤을 때 내가 노동할 놈으로는 안 보였던 모양이야. 지금 뭐 우락부락 생겼지만 옛날에는 좀 곱상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신고를 했던 모양이야. 그래 이제 경찰이 왔더라고. 그런데 당신 뒷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불러줬더니 며칠 있다 와라. 그럼 오면은 당신이 이상이 없으면 이삿짐 센터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이러더라고. 그럼 한 일주일 있으니까 연락이 왔더라고. 경찰서, 영도경찰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당신 삼성교육대 출신이고 당신 어떤 사람이고 책을 뭘 썼고 막 흔히 다 하는 거야. 그런데 당신 여기서 사고 안 칠 거지? 뭐 이렇게 묻더라고. 안 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들의 허락하에 내가 이삿짐 센터를 3개월간 다녔어. 그리고 다니면서 밥은 먹고 살아야 폭로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때 원고를 쓰기 시작했는데 원고 쓰다가 아까 이제 설명했다시피 나는 2km 전방을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부산 다대포에 있으면 남포동이나 강북동 같은 데서 시가지를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면 숨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놈들 감쪽같이 알아.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은 뒷날 한 놈이 찾아와서 정보원이 찾아와서 어제 이 선생 어디 갔죠? 다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 까먹고 살 생활인데 하여튼 이걸 폭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많이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같이 가려고 그랬어. 가지고 가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감옥을 갔죠. 그래가지고 10개월을 살았는데 그때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제명이 뭐 공무 집행방해 뭐 폭력 뭐 온갖 죄를 다 붙이더라고. 뭐 시문할 때 요거 밀친 것까지도 폭력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면 죄를 몰아가지고 그래가지고 10개월 살고 또 나와가지고 원고를 쓰는 도중에 또 잡혀에 들어가서 그때는 2개월 더 많이 10개월 또 살았어. 그때 내게 징역을 검사가 3년을 때렸는데 내게 판사실로 불러가지고 정상을 참작한다면서 앞으로 이거 폭로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말했던 판사가 대법관인데 조무죄 판사야. 이거는 좋은 거죠. 그분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이름을 내가 발표를 하지. 네. 조무죄 판사. 네. 그분이 대단히 나를 생각을 많이 해주고 그때 1년 6개월을 아니지 10개월을 행을 때려줬어. 그래서 검사는 검사구형은 3년을 했는데 판사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10개월. 그러니까 1심에서 그러니까 검사가 3년을 때리고 1심에서 1심 판사가 1년 6개월을 때리더라고. 그런데 2심에 조무죄 판사를 만났는데 불러서 항소를 하시고 항소를 했지. 10개월을 받았지. 무죄를 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튼 그때 나와서 2번을 살고 난 다음에 원고를 마무리를 시켜서 서울에 있는 출판사 사장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이야. 지금은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진홍 교수라고. 근데 그분이 직접 밤에 영영실 작전하고 원고 넘겨준 거야. 그런 원고 넘겨주고. 그래서 정화작전이 나온 거야. 삼천교육대 책 자체가 제목이 정화작전이야.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지. 그때 뭐 한 10만 부 이상. 근데 그래서 이적이라는 성함은 사실 필명이시죠? 그래, 그 당시에 이제 그 책을 만들어내기 전에 지금 한국작가회의. 네. 여러분도 알 거예요.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한국작가회의 전신인데 그게 최초로 또 시를 박노에 싣기 전에. 네네. 1부터 10까지 연작시를 실었지. 네. 80년대 피의 역사 삼천교육대. 네. 가도 어두운 새벽길 뭐 이런 시가 있어요. 네. 그 쳐도 나올 거야. 예. 그 시를 썼는데 이제 거기서 그 시가 문단에 소문이 퍼졌지.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한국문학 소속은 아니었고, 그때 이제 진보 진영의 문단에 이제 문인으로 내가 등단을 했으니까 쫙 퍼지면서 출판가에 은밀히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출판계에 또 소문이 났지. 그러면서 이제 동료 출판 뭐 시인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 그 책이 최초로 나가가지고 이제 폭로가 된 거지.
정말 그래도 정말 존경스러운 삶을 사셨네요,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도 이제 삼천교육대 때문에 이제 결혼을 못하고 결혼식도 못하고 동거생활 10년 만에 결혼식 올렸어. 예. 처가에서 이제 반대해가지고. 아, 그리고 이제 삼천교육대 그 자체가 내 인생을 파멸을 시켰지. 근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처럼 그래도 기반을 좀 갖고 있고 대학도 좀 나왔고 그때 뭐 전도사 신분도 있고 뭐 글을 쓰는 인텔리 계층의 사람이기에 내 같은 사람은 살아났지만 만약 이런 민중계급은 어떻게 살아왔겠어. 거기서 죽은 인인 숫자까지 쳐야만이 바깥에 나와서 죽은 숫자가 쳐야 삼천교육대의 전체 피해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삼천교육대를 다시 부활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정말 이건 뭐냐면 큰 폭력이 작은 폭력을 막 벌하겠다고 설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작은 폭력도 아닌 거야. 진짜 그 벌을 받아야 되는 큰 폭력은 여전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잘못을 그런 식으로 그 덮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방작사를. 나는 삼천교육대 만들어도 괜찮아. 만든데 대신 자기네들이 만든 그대로 진짜 범죄자들을 끌고 가서 큰 폭력. 진짜 범죄자, 큰 폭력. 지금 비리 사범. 특히 재벌들 이렇게 대중을 위한 그 기업이 아닌 자기 개인을 위한 그 수익을 남기는 그런 재벌들도 끌고 가서 좀 교육 좀 시키고. 그대로. 근로봉사대 한 3년 보내면 안 되겠나 싶어. 그런 사람들은. 5년 보내야죠, 5년. 5년?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삼천교육대 폭력성 이런 걸 들으면 사실 그런 재벌들도 삼천교육대 보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똑같이는 우리는 못해. 역사적으로 없어져야 되고 뭐 진짜 부탁드리고 싶어요. 간곡하게 일베 소위 말하는 아니면 정말 보수 키보드 워리어 분들께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감히 정말 이런 실상을 아신다면 삼천교육대를 부활해라. 이런 얘기는 사실 그분들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렇지. 예. 그런 식으로 사람 협박하고 이런 걸로도 가는 거야. 당연히. 좀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래도 인터넷 노는 공간이고 저도 이제 방송에서 재미를 위해서 막말도 하고 하지만 진지하게 좀 이런 부분 폭력성 국가의 폭력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미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오히려. 개조됐느니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이 개가천선에서 나왔대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람이 좋아져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또 글을 쓰시는 인터넷에 막 그런 글들이 많아요. 삼천교육대가 사람 만들었다 이런. 삼천교육대는 또 사회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삼천교육대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목사님이 너무 생생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건 25개 사단 중에 일부인 거예요. 그렇지. 예. 전국에 있는 이 삼천교육대 25개 사단에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 중에 정말 일부, 그것도 이제 추려서 또 얘기해 주신 거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쓰신 책들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정말 또 수기 이런 것들도 많이 발표된 것도 많거든요. 내가 쓰고 난 뒤에 수기들이 또 많이 나왔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 정말 이 국가 폭력이 어떻게 인간성을 정말 말살시키는 과정으로 갔었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이 전두환은 삼천교육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일단은 정권 창출의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구테타 세력이기 때문에 정권 창출의 명분을 얻고자 이 삼천교육대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정당성을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 특히 이제 야당 정치 세력들, 민주화 운동 세력들, 민주노조 운동 세력들을 사회 악 세력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사실 민주화의 봄이라는 속에서 한국 사회 열기가 터져 나왔던 거잖아요. 이 박정희 시대 이 독재 아래서 정말 이 80년 봄을 맞이하면서 정말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거의 활동들이 펼쳐나갔던 이 과정에서 구테타 세력들이 정권을 잡은 이 과정에서 이들을 제거해야 되는
그래서 이 기존 정치 세력을 무능과 부패, 그 선동에 의한 사회 혼란과 또 북계의 이협으로부터 극복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정부를 가져야 하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명분. 그래서 이 삼천교육대를 만들고 활용했다라는 것. 이거 하고 이 과정에서 전두환의 이 새로운 지도자,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지도자,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는 과정의 형성 작업들이 또 삼천교육대를 통해서 쭉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정치적 국민 동원을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이런 과정이 실제 나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작업들을 하죠. 왜 이제 결의대회들을 막 만들거든요. 그래서 세과시를 하는 거죠.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많다. 이러면서 보니까 8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12,900회의 사회정화운동 결의대회가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루 평균 약 370회 결의대회가 진행이 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보니까 이 정화추진위원회가 총 82,920개였는데 이게 시, 도, 구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전국으로 만들면서 맨날 이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이 전두환의 지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도 한편 있고, 네 번째는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정권 안보를 위해서 일면 공포를 조장해서 저항하지 못하게, 또한 또 이 기득권 세력에는 협력하게 만들게라는 이런 이데올로기 작업들을 펼쳐나가는 과정이었고, 특히나 이 과정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삼천교육대 피해자분들이 사회 악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이 전두환 내지는 그 전에 이 독재 세력에게 반대했던 사람들, 이런 민주운동 세력들을 철저히 국민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했던 목적하에서 만들어진 것이 삼천교육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삼천교육대를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언급하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없애야 하는 사회악에 대해서 진짜 어떤 사회악을 이야기하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종북 세력을 뿌리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사회 불만 세력들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러면서 삼천교육대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정확하게 그때 당시 삼천교육대의 목적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삼천교육대란 방법은 절대 안 되지만 저는 이거는 인간이 같은 인간으로서 동포가 같은 동포에게 할 수 없는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 머릿속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진짜 놀라운 거야, 이거. 뿌리가 있지요, 뿌리가. 뿌리가 이게, 있지. 뿌리가 그래서 있지. 뿌리가 있잖아. 일본에게서 배운 거. 그대로. 유신 독재에서 그대로 또 제도적으로 했던 거. 그리고 이 신군부 독재가 그대로 했던 거. 네. 그 보니까 이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바로 국가보위 입법회. 동일하다라는 거죠, 역할이. 그 정치활동정화법은 정치푼토 세신법으로, 또 신문통신등록법은 언론기본법으로, 사회안전법은 보다 강화된 사회보호법으로, 그리고 이 국토건설단은 바로 이 삼천교육대로. 그래서 결국은 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라는 거. 이게 박정희한테 배워서 전두환이 했던 건데, 실제 이 박정희가 했던 거는 저 멀리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일제시대로부터 그때 배웠던 그것을 그대로 내려와서 더 지능적으로, 더 폭력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한국 사회의 문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국가악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민주 그 국가범죄와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고문은 뭐 예국심에서 발한 거고 예술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뻔뻔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공소시효 없어져야 되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어쨌든 제거되어야 할 악은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근데 아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가범죄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이렇게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33년이 지났는데 지금 삼천교육대가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보상을 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상처 난 사람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예회복을 해준다. 죽은 사람에게 명예회복 해줘봐야 뭐할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명예회복을 먼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해줬죠. 근데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내가 지금도 정확하게 그 법적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개헌포고령 위반하고 사회보호법 삼천교육대는 그 국보위에서 만든 거예요. 네. 국보위에서.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 나라 이 땅에 백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입법화가 되려면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네.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었는데 그 대통령이 있을 때 국무회의를 이 삼천교육대하고 사회보호법 또는 거치지를 않았답니다. 네. 그리고 그걸 거치면 또 국회에서 입법화시키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삼천교육대가 불법이라는 것은 명백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는 더더욱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배상. 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역사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다는 것이고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하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 새누리당은 역사 청산하면 큰일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뭐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 철저히도 심지어는 뭐 그 글을 썼던 사람들 특히 글 쓴 사람들 언론인 문인들을 철저히도 청산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작은 민중들에게 피눈물을 흘게 한 이 큰 거대한 민족 불행 아닙니까? 민족의 비극을 아직도 눈 감고 있다는 것은 참 개탄스러운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저는 여론의 심판, 진실의 힘으로 여론의 심판이 돼야 되고 역사적 평가 그 이명박이랑 박근혜도 되게 좋아하지만 역사적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당연하죠. 예. 근데 저는 거기서 기본은 이때 전두환도 그 전에 박통도 지금 박통도 그렇게는 집착하잖아요. 언론자가. 그죠? 사실 언론 자유라는 힘이 있어야지 이것이 진실이 밝혀지고 이것이 또 여론의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 늘 탁 이 고리를 주려고 하거든. 이번에 박근혜 씨가 나와갖고 아니 이렇게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이렇게 많은 인터넷 언론들이 한 시대에 언론 장악을 한다는 우리가 의지도 없을 뿐더러 의지가 있다고 해도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이러면서 막 국민들한테 막 이랬잖아요. 아니 국무위원 자리 하나 만들면서 저는 이것도 그래서 진짜 인터넷 언론의 자유는 무한정 보장하겠다라는 본인의 결의를 밝힌 건가? 밝힌 건가? 왜 이런 질문들이 막 사람들이 그럼 인터넷 언론의 자유는 앞으로 보장한다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참천교육대든 아니면 뭐 반민특위든 친일이건 닭가기 마사오건 밝혀질 수가 없다.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 라디오 반민특위가 지금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언론 자유를 지켜내고 더 쟁취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 한 여론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그러니까 우리는 이념하고 관계없이 우리 역사, 우리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바로잡자는 것이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종북 세력 또는 뭐 이념하고는 정말 그거는 관계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제 때 친일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 것은 본인들도 아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친일하는 사람들을 좀 처벌 좀 하고 또 정권을 잡으면서 강제로 정권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들을 죽이고 했던 사람들도 좀 바르게 바르게 평가하면은 되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뭐 처벌해라 소리도 안 하겠다 이야기야. 적어도 교과서는 우리 후세들이 보는 교과서 정도에는 기록을 남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정권이 남긴 기행 정권이에요. 그대로 삼천교육대 같은 것도 국도 재건대를 건설단을 그대로 본받았죠. 국보위 만든 것도 박정희 때는 국가보유 입법회의 그대로 본받아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 초기를 기반을 닦았어요. 똑같이.
똑같아요. 예,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거 평가를 하자요, 똑바로. 예. 그래야 새누리당은 할 수 없어요. 지 애비 애미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죠. 절망적이죠. 예, 동목의 네. 자식들이고 그렇습니다. 아, 정말 긴 시간, 정말 쉬운 이야기 아닌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 길 오셔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끝까지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요.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반민특위도 열심히 하시고 또 네. 응원을 많이 보내겠습니다. 민통성에서. 감사합니다. 진짜 국가범죄는 반드시 공소시효를 없애야겠네. 네, 투더코어.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